네, P트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시간인데 재밌는 시간이 되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퍼스트 팀을 맡고 있는 이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랜섬웨어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랜섬웨어가 어디에선가 실행이 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랜섬웨어에 관련된 이슈들을 제가 1년 정도를 모아서 작년 ISF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2023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3분기까지 있었던 랜섬웨어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문제는 랜섬웨어가 아니다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왜 랜섬웨어 사건의 랜섬웨어가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에이퍼스트 팀은 2011년도에 저희 안랩에 새로 출범을 해서 그때 이후로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담당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좀 임무를 더 부여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퍼스트 팀이 좀 확장이 돼서 기존처럼 포렌식 업무도 해드리지만 저희가 위협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또 공격 그룹을 추적하는 업무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크웹을 모니터링하는 일, 그리고 취약점을 분석도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사 제품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파악하고 이런 오펜시브 시큐리티적인 업무까지 수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랜섬웨어가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매일처럼 우리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고 피해 사례들도 이렇게 목격이 되곤 하는데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랜섬웨어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투를 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또는 갈취하고 그리고 이거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는 그 공격을 수행하는 그 랜섬웨어 갱들을 얘기를 하는 말이죠. 이 랜섬웨어를 저희가 공격자의 의도 그리고 공격자의 방법 그리고 피해 유형에 따라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공격자의 의도적인 측면을 보면 공격자는 순수하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공격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주의 분사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랜섬웨어에 감염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해킹 사건을 일으키고 이 해킹 사건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랜섬웨어를 실행하고 나가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피해 업체는 랜섬웨어에 대응하느라 보안팀의 인력들이 많이 소진이 되는 형태로서 이 랜섬웨어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공격 방법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는 것과 랜섬웨어에 감염시키는 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성 광고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유틸리티가 구글 검색 엔진 상단에 노출되게 하고 이거를 받아서 실행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방식이 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피어 피싱 메일은 당연히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두드러진 점이 이 취약점이 이용이 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들은 원데이 취약점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제로데이 취약점들도 이 랜섬웨어 공격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작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피해 유형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들은 파일이 암호화됐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데이터들이 암호화되는 걸 넘어서서 시스템 파일들도 암호화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사용 불능 단계까지 가는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 유출된 데이터가 회사의 기밀 자료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 정보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나갈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현실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평판 손상 같은 것들을 이 랜섬웨어의 공격에 당하게 되면 입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2010년도에 랜섬웨어가 처음 등장했거든요.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랜섬웨어가 언론에 나타난 노출 기사의 개수입니다. 2010년도에 딱 한 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2011년도에 에이퍼스트라는 팀을 만들고 포렌식 분석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랜섬웨어 사건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2015년 이때부터 슬슬 랜섬웨어 관련된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낙타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하루 단위로 추정을 해보면 하루에 한 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난다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도 현재 3분기 제가 8월 달 것까지 집계를 한 내용인데요. 238건이니까 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사건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그래프 수치는 BTC의 가격 흐름과도 상당히 어떤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그 2014년, 2015년도 이때 처음에 랜섬웨어 감염됐을 때 공격자들이 5BTC 내나 막 이랬거든요. 지금 5BTC면 얼마인가요? 8,500만 원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 당시에 저희가 BTC를 갖고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14, 15년도부터 이 랜섬웨어와 함께 이 BTC와 함께 같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얻어가는 수익률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왼쪽은 그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가상화폐 주소를 추적을 해서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이 정도의 수익을 얻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산정해서 공개하는 체인앨리시스의 그래프 값이고요. 오른쪽은 IC3라고 하는 미국 FBI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크라임 컴플레인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비슷해 보이는 그래프이긴 하지만 저기에 보이시는 단위가 다릅니다. 왼쪽은 밀리언 달러의 단위이고요. 오른쪽은 빌리언 달러의 단위입니다. 왼쪽 걸 보면 2023년도 보면은 1,100 밀리언 달러잖아요.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한 해에 한 1조 5천억 달러를 벌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2 빌리언 달러입니다. 10배가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오른쪽은 내가 랜섬웨어를 당했다고 정부기관에 신고한 사람들이 공격자가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를 집계한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 한 해에 공격자가 피해자한테 요구한 금액은 한 15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피해 기업은 한 1.5조 정도를 납부를 한 거죠.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랜섬웨어가 있을까? 우리 맨날 뭐 무슨 랜섬웨어 지겹게 듣고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랜섬웨어가 등장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등장한 랜섬웨어를 전부 집계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이 다 랜섬웨어 이름들이고요. 이게 몇 개냐면 제가 어제까지 집계한 걸로 1212개. 상당히 많죠. 물론 여기에는 과거의 랜섬웨어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리브랜딩 되기도 하고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누적된 랜섬웨어는 1,000개가 넘는다는 거죠.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는 이제 백신 회사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다양한 샘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랜섬웨어가 가장 많이 변종을 내고 탐지가 되고 있나를 살펴봤더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그니베르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가장 많이 탐지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건에서 2,000건 정도의 수치에 달하고요. 그거보다 더 밑에 쪽에 내려간 부분을 확대하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처럼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게 유명한 락빗이라고 하는 랜섬웨어입니다. 얘는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밑에 짜잘하게 바닥을 가르고 있는 애들도 매그니베르와 락빗을 제외하고 나면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랜섬웨어가 매일매일 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 건수를 보면 아마 하루에 한 건 이상의 변종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매월 새로 등장하는 랜섬웨어의 그러니까 감염되는 랜섬웨어 개수가 얼마인지를 제가 측정해봤어요. 1월 달에는 한 34종의 보통 우리나라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저희 고객사분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종류가 1월 달에는 34건 4개 정도의 랜섬웨어 감염이 되셨는데 지금은 66건, 70건에서 66건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더 다양한 형태의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랜섬웨어 파일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한 달에 얼마만큼이 탐지되냐인데 이 탐지에 되신 분들은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백신이 탐지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니까.
앞에 거는 그 피해 입지 않았지만 랜섬웨어가 탐지된 거에 대한 트렌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랜섬웨어의 피해자의 통계예요. 공격자가 랜섬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유출하고 암호화를 한 다음에 협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트를 우리가 DLS라고 부릅니다. 이 DLS 사이트에 내가 A사를 해킹했어요 라고 업로드를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 공개된 거를 집계한 그래프이고요. 이거는 ransom.io라고 하는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가서 보시면 매월 단위, 분기 단위로 이런 집계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2024년도 1Q, 그리고 오른쪽은 3Q입니다. 그래프는 비슷하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 단위가 다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1번이 락빗, 2번이 랜섬허브, 3번이 플레이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4위부터는 사실은 수치가 많이 낮죠. 밑으로 쫙 깔려 있고요. 1, 2, 3가 대부분 다 독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락빗이 올해 2월 달에 이제 그 미국과 여러 국가기관의 공주에 의해서 얘네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잠시 무뎌졌었는데 그 차이 때문에 락빗이 조금 줄어들고 랜섬허브가 2위에서 1위로, 플레이가 3위에서 2위로, 그리고 그 밑에 미아오라는 랜섬웨어가 또 등장을 해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랜섬허브라고 하는 외국에 있는 업체에서 통계를 낸 자료고요. 저희 회사에도 이 똑같은 방식을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TI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TI 서비스가 ATIP인데 거기에 랜섬워치라고 하는 신규 기능이 저희가 9월 달 이번 달에 들어갔습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랜섬웨어 DLS 사이트를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요거를 30초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뭐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 여기서는 플레이, 그다음에 랜섬허브, 비안리안이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많이 활동을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도 그랬고 뒤에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상위에 한 2개, 3개 정도의 랜섬웨어가 그 시장을 독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나라도 뭐 소수 몇 %가 나머지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을 보면 랜섬웨어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저렇게 많은 아까 1200 몇 개를 다 대응할 게 아니라 1, 2, 3를 좀 잘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 올해 있었던 이슈들을 제가 3개의 꼭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공격자 관점, 세 번째는 대응자 관점으로 올해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팀 쪽을 보시면 이제 피해 업체에는 2023년도에도 그랬지만 많은 피해 업체들이 2024년도에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뭐 화면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일단 많고요. 이 내용들을 제가 섹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봐도 퍼블릭과 공공, 그죠? 금융, 그다음에 군, 경, 그다음에 의료, IT, 통신, 제조, 음식, 교육, 기타 등등등등 거의 전 섹터에 걸쳐서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랜섬웨어에 당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피해 업체의 반응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앞선 장표에서 그 체인앨리시스의 그래프와 IC3의 그래프가 10배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코브웨어라는 업체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랜섬에 감염된 업체의 77%가 랜섬 그 협박금을 공격자에게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에는 28%밖에 주고 있지 않아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기관과 계도 활동들이 있어 왔고 이 산업이 많이 변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자가 이렇게 얻어간 이 협박금은 한 피해 업체로부터 협박금을 받으면 그 피해 업체로부터 받은 협박금을 이용을 해서 8개의 추가 피해를 양산시킬 수, 9개의 추가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우리가 돈을 주면 그 생태계가 계속 살아남게 되고 우리는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굴레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 업체 반응 중에서 또 달라진 점은 피해 기업이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이 없지만 미국에는 이런 것들을 은폐를 해서 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에서도 관련된 법이 점점 개정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뭐 그 피해를 입은 기업을 오히려 고소를 하는 사건도 있고요. 또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도산을 하는 형태의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자 관점에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나를 살펴보면 많은 랜섬웨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아주 활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었고요. 그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로도 나타나고 화면에 보이시는 이 다양한 랜섬웨어들이 올해 특별히 등장하고 활동을 많이 한 랜섬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랜섬웨어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 2, 3가 다 헤쳐먹고 나머지는 다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그래서 이 랜섬웨어 공격자들도 마치 그들의 생태계에서는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다양한 기관들과 이런 법 집행 기관의 공세적인 이 랜섬웨어 공격자들을 압박하고 걔네들의 인프라를 압수하고 이런 활동들도 있어서 실제로 활동이 중단된 랜섬웨어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는 뭐 가짜로 뭐 중단을 예고하고 또 숨어들었다가 다시 리브랜딩해서 나오고 이런 랜섬웨어 갱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스인데요. 라스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이죠. 그래서 우리 뭐 아이아스, 뭐 파스, 사스 하는 것처럼 랜섬웨어도 애저 서비스, 멀웨어도 애저 서비스, 공격도 어택 애저 서비스, 다 애저 서비스로 하고 있죠. 그래서 랜섬웨어도 랜섬 애저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체 랜섬웨어 중에 한 64% 정도가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형태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랜섬웨어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조직은 따로 있고 이거를 빌려다가 예로 실제 공격을 수행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조직은 따로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4%의 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스 형태를 하게 되면 이 라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조직이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실제 공격을 할 조직 파트너라고 부를 텐데요. 이 파트너에게 돈을 얼마 정도 서로 나눠 가져야 될 거잖아요. 그 비율이 통상적으로는 한 60에서 80% 정도가 적정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에서 40 먹으면 내 랜섬웨어 가지고 공격한 애들이 나머지를 먹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퀼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격적인 지급률이었는데요. 퀼린이 85%를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90%까지 주는 이 랜섬웨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자체로 공격이 또 시원치 않을 수도 있고 또 돈벌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랜섬웨어 소스 코드를 또 팔아서 또 사업 형태로 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이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도 작년부터 변화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출된 포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출하는 포트들이 있죠. 뭐 웹 같은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근데 굳이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업무상은 필요하지만 좀 보호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도 노출이 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뒷단에 있어야 될 DB들의 포트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많이 될 거고요. RDP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야 할까요? RDP가? 네, 그건 내부에서만 접근해야 되고요. 외부에서 RDP를 쓰려면 전용 게이트웨이를 써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보안 담당자 분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인 경우엔 저렇지 않고요. 보통 임시로 들어가는 서버들이 저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시 개발 서버, 뭐 임시 백업 서버 이런 것들은 기존 보안 정책을 따르지 못하고 노출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걔를 통해서 내부까지 장악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VPN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VPN을 이용한 공격들도 많이 랜섬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이제 취약점을 이용한 랜섬웨어 감염 공격이고요.
뭐 작년도에 있던 건 제가 뺐고요. 올해 두드러진 것들만 썼는데 ESXi, 스크린 커넥트, 뭐 클릭 센스, 또 윈도우, PHP 뭐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취약점들이 공격이 많이 이용되고요. 거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 중에 ESXi 같은 경우는 얘네를 노리는 랜섬웨어가 되게 많죠. ESXi는 VM웨어사에서 만든 가상 머신이잖아요. 우리 많은 시스템들이 가상 머신으로 되어 있고 가상 머신이 랜섬웨어에 걸리면 아예 동작을 안 하게 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저 ESXi를 해킹을 해서 랜섬웨어에 감염시키면 협상력이 매우 올라가는 형태의 타겟이기 때문에 저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존의 랜섬웨어들도 타겟을 ESXi를 대상으로 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BYOVT, Bring Your Own Vulnerable Driver라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 하드웨어 드라이버는 보통 업데이트 안 하시죠. 그래서 오래된 구형 드라이버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단순히 그냥 들어와서 랜섬웨어 실행시키는 수준을 벗어나서 보안 제품도 무력화시키고 꺼버리고 뭐 이런 형태의 공격적인 형태로 감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격자가 사용하는 전략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수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협박 방식이 등장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막 무작위하게 뿌리는 것들이 주였다면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보셨던 매그니베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대상을 표적을 삼아서 감염시키는 형태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 협상을 할 때도 이 피해 기업이 들어있는 사이버 보험 니네 얼마짜리 보험 들어있어? 그럼 그거에 맞춰줄게 하는 형태로 협상을 할 때 보험의 금액을 가지고 협상력을 높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주지 않아도 돼. 저 기관에다가 기부해라는 형태의 기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랜섬웨어를 화면에 보이시는 고우나 러스트, 님 같은 새로운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다시 리컴파일하거나 포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런 랭귀지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들은 분석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 외에도 기존의 보안 기술들을 무력화하는 방식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면에는 많지만 제가 마지막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 우리 계정 노출되면 뭐 하세요라고 우리가 가이드를 받잖아요. 네, MFA 적용하세요라고 가이드를 받습니다. 투팩터 인증 적용하라는 거죠. 투팩터 인증도 우회할 수 있는 기법들이 최근에 나와서 많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AITM이라고 하는 공격 기법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자 입장에서 보면 각 국가의 대응은 점차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CRI라고 하는 범국가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한 50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 같이 모여서 공동 성명을 한번 발표했습니다. 우리 랜섬웨어에 각 국가에서 걸려도 돈 주지 말자, 기업들에게 돈 주지 않도록 계도를 하자라고 하는 성명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증권 관련된 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가 나면 보통 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더 강화돼서 하루 안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는 단순 권고였는데 지금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수준으로 더 강화가 되어 있고요. 사법당국에서의 이 랜섬웨어를 대응하는 것도 점차 공세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지만 외국에는 현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금 랜섬웨어에 얼마 정도 걸면 좋을까요? 네. 1,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하나로 얼마입니까 저게? 100억이 넘죠. 네. 락빚 제보하시면 100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더 낮은 수준의 현상금도 있지만 랜섬웨어 갱들에게는 저렇게 높은 수준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 관련해서 많은 제보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런 갱들이 소탕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다양한 갱들이 소탕이 되고 있고 범죄자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 조직의 일부 인원들이 체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민간의 대응도 크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보코아 키 같은 거라던가 보코아 도구를 공개하는 것들, 그리고 뭐 이런 키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AI를 이용한 방법들이 연구되는 것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랜섬웨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만도 랜섬웨어 관련된 다양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고 세미나가 되고 있고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월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케이스를 한 두 가지 정도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뽑아왔습니다. 일단 마이너 하면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심각한 악성 코드라고 여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마이너에 감염이 됐다가 랜섬웨어에 당한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타겟 시스템이 있습니다. 밑에 시스템이 이제 피해자 시스템이고요. 위에는 C2 서버니까 공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왼쪽에 공격자가 있고 마이너 공격자죠. 마이너 공격자가 타겟을 대상으로 SQL 스캐닝을 했더니 MS SQL 포트가 열려 있네. 그리고 SA로 로그인을 몇 번 시도하다 보니까 로그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XP CMD 쉘 같은 걸 이용해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고 계정을 만들고 공격자가 나중에 얘를 써먹어야지 하면서 마이너를 돌리고 리버스 커넥션을 딱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격자는 C2 서버를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면 저 타겟 시스템의 RDP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기 리버스 RDP라는 커넥션을 이미 맺어놓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별도의 공격자인 오른쪽에 있는 랜섬웨어 공격자가 나도 이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다 스캐닝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 C2 서버가 오픈하고 있는 그 RDP가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상으로 또 로그인 시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고 내부 네트워크를 또 스캔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까지 장악이 되게 되고 결국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그래서 마이너에 당한 거를 계속 방치했다가 마이너가 사용하려고 하는 인프라가 타겟이 돼서 실제 그 조직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형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사소한 악성 코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탐지 리스트 볼 때 백도어, 트로이잔, 랜섬웨어, 익스플로이트 이런 것들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도 랜섬웨어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사고 나면 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깨우쳐준 그런 회사의 사례이고요. 타겟이 있고 그 회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ESXi를 제어하는 vCenter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뒤에는 ESXi 서버들이 수십 대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공격자는 타겟을 RDP 스캔을 통해 가지고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에 성공을 하고 내부에서 뭐 미미카츠니 뭐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계정 정보를 추가로 확인을 해서 vCenter까지 연결을 갑니다. 그리고 vCenter를 이용을 해서 ESXi에 접근하고 ESXi에 마운트한 다음에 얘를 랜섬웨어에 다 감염시켜 버리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ESXi를 노리는 악성 코드 또는 랜섬웨어들이 당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피해를 입었으면 그 업체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사건이 이렇게 났다는 것을 잘 분석을 해서 다시 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이 업체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공격자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공격자에게 돈을 지불했고 공격자는 뭐 암호화할 수 있는 키를 줘가지고 복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vCenter ESXi의 취약점이 문제였겠구나라고 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야지라는 의사결정을 하신 상태였죠. 근데 또 다른 랜섬웨어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원인은 ESXi가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랜섬웨어에 감염당하면 또는 내부에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반드시 원인 파악을 하고 그 루트 코즈를 찾아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개인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인터넷 서핑하다가 또는 메일 한번 눌러서 악성 코드 감염되고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땡이죠. 근데 기업은 다릅니다. 기업은 그렇게 되더라도 피해 한 대의 시스템에서만 입고 끝나잖아요. 하지만 기업은 이게 확산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 한 명의 피해를 우리가 막는 거는 놓칠 수 있다고 치지만 그게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 기업 입장에서 피해는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제목으로 드렸던 게 Problem is not ransomware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살펴보셨던 랜섬웨어의 문제는 랜섬웨어가 아니라 몇 가지 문제라는 건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25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피해가 없는 상태. 여러분들 아직 랜섬웨어 피해 없으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가셔서 이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침해 사고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어제도 안전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데이터 백업해뒀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보안에 드는 비용은 아까워. 사고 나면 그때 벌금 물고 그때 처리하면 되지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 PC 악성 코드가 이미 감염된 상태입니다. 자, 탐지된 악성 코드만 치료하면 해결되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백신 쓰고 있잖아. 백신이 다 치료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패치 열심히 하라니까 우리는 패치했어. 이제 뭐 악성 코드 감염되지 않지 않겠어? 라는 거고요. 우리는 망 분리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외부 인터넷망 감염돼도 상관없어. 우리 내부망만 감염 안 되면 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망 감염 뭐 이거야 뭐 별일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내부망에 감염이 있긴 했는데 이건 뭐 그냥 마이너야. 뭐 인포스틸러 뭐 이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요즘 해킹들은 악성 코드가 사용되지 않는 해킹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조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는 뭘 오해하고 있냐면 공격자가 내부망 전체 장악하는데 오래 걸리겠지? 하루도 안 걸립니다. 요즘에는. 최근 통계로는 하루가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들 비밀번호 잘 관리되고 있을 거야. 우리 맨날 가이드 내리잖아. 비밀번호 바꾸라고 하고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걔도 하는데 잘 되겠지. 그리고 평문은 탈취하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건 완벽한 오해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같은 수준의 보안일 거야. 여러분 서버망에 있는 서버들이 같은 수준의 보안일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화벽 쓰는데 잘 네트워크 보호해 주는 거 아니야? 네, 아웃바운드는 전혀 처리하고 있지 않죠. 내부망에서는 인터넷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내부망에서도 허용되어 있는 일부 사이트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내부망에서 GitHub 허용하고 계시죠. GitHub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안 솔루션 사용하고 있는데 다 막아주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미스인 거죠. 신화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랜섬웨어 완벽히 막아주겠지. 데이터 백업돼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 백업된 데이터로 복구 실패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공격자에게 돈 주면 해제해 줄까? 아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드를 잘 받았죠. 근데 돈만 주고 그냥 복구는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공격자가 한 번만 공격할까? 여기 돈 주는 피해 업체네, 여기 맛집이네, 옆에 공격 그룹에게 넘깁니다. 그럼 제2, 제3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뒷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카운터 메저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제가 화면에 써드렸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현재 막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탐지해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랜섬웨어에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초과한 관계로 여기 있는 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 기술적으로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작년에 키사에서 나온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가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문서라서 우리나라 보안 담당자분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랜섬웨어라는 주제를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3년도 자료 보시려면 요 왼쪽 걸 보시면 되고, 저희가 올해 있었던 저희가 랜섬웨어 포렌식 케이스들을 다 모아서 랜섬웨어 케이스를 봤더니 이런 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조심하시면 됩니다라고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안랩 공식 유튜브 사이트를 가시면 두 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왼쪽에 계신 이분이 가장 랜섬웨어 감염에 위험한 달은 언제야?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랜섬웨어 감염에 위험한 달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다음 달이네요. 네, 여러분들은 다음 달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달이 있습니다. 2월, 1월, 7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9월, 8월 있고요. 12월 있습니다. 네. 매달 여러분 랜섬웨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왼쪽에 계신 분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하신 소설가죠. 톰 소의 모험 같은 거 쓰신 분이시고요. 요 격언은 사실은 주식 투자의 격언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 안 되는 날은 10월도 안 되고 2월도 안 되고 1월도 안 되고 항상 조심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랜섬웨어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사실 발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데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심정을 어제 몸소 겪었어요. 제가 이 발표 자료 최종 자료를 랜섬웨어 감염된 건 아니고 저희 회사 솔루션을 제가 잘못 조작했는지 최종 발표 자료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을 다시 새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물론 복구를 해서 잘 들고 왔긴 하지만 그 10분 동안 제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랜섬웨어 감염된 여러 고객분들의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올해 한 해도 랜섬웨어 감염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